그래서 이제 검찰이 유동규 씨의 증언을 증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거로 생성시키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검찰이 주신문을 하죠. 그러면은 변호인단이 또는 다른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이 법정에는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두 명이 피고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 428억을 주기로 약정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주신문을 했는데, 검찰의 주신문은 다 끝나고 오늘은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반대 신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반대 신문을 꼭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진술한 것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티키타카 하면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진술한 거 맞죠? 이렇게 기억을 하죠? 이렇게 행동했던 거 맞죠? 모르면은 거의 웬만한 것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거 보고 했을 겁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건 이제 검찰하고 말 그대로 뭐랄까요, 깐부 관계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근데 정지상 전 실장은 428억을 김만배로부터 유동규하고 같이 받기로 약정했다는 것도 부인하고 있고, 유동규 씨가 2013년과 14년 그리고 19년과 20년 장기간에 걸쳐서 7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정진상 실장에게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는 준 적 있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 너는 뭐 2013년 어디 시청 사무실에서 나한테 1,000만 원씩 4차례 줬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고, 주점에서 9천만 원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은 적이 없고, 2014년 4월에 우리 집 앞에 네가 찾아와서 5천만 원을 줬다 하는데 그것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한참 5년이 지나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천만 원씩 줬다고 하는 것도 나는 받은 적이 없어, 요구한 적도 없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니까 유동규의 기존 진술이 과연 이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오늘은 오전에는 이제 검찰이 4번째 주신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검찰이 이틀 신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유동규 씨가 중간중간에 이제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혈압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중단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또 이재명 대표 공판에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오후에 정진상 전 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날도 이제 본인이 증언하기 힘들다면서 중단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틀 신청을 해놨다가 4일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의 주신문이 있었고, 오후에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반대 신문이 있던 건데요. 오전에 검찰의 주신문 과정은 428억을 주기로 약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한테 받기로 했다라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오후 증인 신문은 네가 정진상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아? 사실이야? 이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이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어요. 세세하게 그동안 유동규가 진술했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디테일하게 파고드니까 유동규 씨가 결국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와서 한 3차례 폭주를 했어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리고 본인은 증인인데 피고인 자격으로 앉아있는 정진상 전 실장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휴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더 이상 증언을 할 수가 없다, 진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증인신문이 계획된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오후에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증인신문은 2시 20분에 시작해서 한 5시 남짓 끝났으니까 한 3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3차례 폭주를 하고 급발진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반대 신문은 2013년과 2014년 설 또는 추석에 3차례 1,000만 원씩 전달을 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9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2번에 나눠서 1억 원을 전달을 했다 라는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 4월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 전 실장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서 현관 앞에서 돈을 5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2019년 9월에 또 아파트,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달라요, 이사해서. 또 다른 아파트에 찾아가서 집까지 들어갔고 거기에서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2022년 작년 10월 5일에 10월 5일, 6일, 13일 유동규 씨가 이제 검찰 전면 재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위례 아파트 분양 사업, 대장동 택지 조성 사업,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거는 2021년에 이미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일당들하고 함께 기소가 됐잖아요. 거기에는 이 428억을 누가 받기로 약정한 것이냐에 관해서 유동규 씨가 받기로 한 것으로 약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최종 받기로 한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후에 작년 여름에 6, 7월에 검찰이 수사팀을 개편하면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재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김용,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 정치자금을 줬다, 이런 혐의로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 구속하고 차례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자, 이때 재수사 과정에서의 유동규 씨의 진술입니다. 2025년 작년 10월 5일에 검찰의 피신조서를 보면 이 2014년 4월에 정진상 전 실장에게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경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일단 그 돈을 1억 5천만 원을 김만배 씨 또는 남욱에게 받았다. 근데 그마저도 진술이 오락가락해요. 처음에 뭐 김만배한테 받았다고 했다가 김만배 또는 남욱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남욱한테 받았다고 했다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막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거보다도 어떻게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진술은 그래요. 정진상 전 실장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그 아파트 앞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까만 비닐봉투를 2개를 사고 과자를 샀다. 봉지에 담겨있는 과자를 사서 돈을 5천만 원을 까만 비닐봉지 2겹으로 겹쳐서 5천만 원을 넣고 그 위에 봉지 과자를 얹어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CCTV,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서 정 실장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게 작년 10월 5일자 유동규 씨의 피신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열흘 뒤에 진술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진술을 10월 5일, 6일, 13일 연달아서 조금씩 변경되긴 하는데 이런 진술을 한 뒤에 10월 14일, 15일, 16일 연속 3일 동안 장시간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면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면담은 검찰이 증거기록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에도 확인이 안 돼요. 이 사흘 동안 장시간 면담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사기록에도 확인이 안 되고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 변호인단이 정진상 전 실장 측이 구치소에 출정기록, 검찰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정을 했다가 몇 시에 복귀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을 한 걸 보니 구치소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 면담 기록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재명의 그 혹도 쉽게 정리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이재명의 혹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키워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가 이번에 또 재판에서 바로 직전에는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또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진상을 만나가지고 공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대장동 재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문기 씨가 아니고요. 고함을 쳤다고 하죠.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식으로 고함을 쳤다고 하는데 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고함을 쳤는지를 보니까
대장동에서 지금 정진상이랑 유동규가 엮여 있는 핵심 포인트는 유동규 씨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김만배 씨한테 받았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남욱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지금 이제 입장을 좀 바꾼 상태긴 합니다. 뭐 어쨌거나 유동규 씨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부를 정진상한테 전달해줬다. 그거를 이제 뇌물이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돈을 준 과정 그리고 돈을 어떤 식으로 줬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진상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정진상 씨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정진상 씨의 그 변호인은 2014년도 4월달과 2019년도 9월달 정진상 집에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유동규 씨의 집 구조, 유동규 씨한테 정진상의 집 구조와 포장지의 크기까지도 추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당시 상황을 믿음직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주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모욕적인 발언까지도 유동규 씨한테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런데 지금 몇 차례 걸쳐가지고 정진상한테 뇌물을 전달했다라는 게 유동규 씨의 주장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2014년도와 2019년도 사건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포장지에 돈을 줬는지, 어떤 집에 돈을 줬는지, 그리고 집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은 지난주에 있던 일도 잘 기억을 못 하실걸요?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무슨 뭐, 엊그제 있던 일도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아마 뭐, 어제 뭘 드셨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돈봉투의 크기랑 무슨 뭐, 집 구조를 물어본다?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유동규 씨가 격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게 모독이다. 왜 나를 모욕하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정진상한테 노래 보면서 정진상 씨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진술을 막을 수가 있겠냐 이거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범죄면을 감출 수가 있겠냐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저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재판부와 언론에 사실을 말할 것을 약속했다. 제가 신경을 터놓았을 때 검찰도 당황을 했고 고자질하듯이 말하기에 마음이 아파 러프하게 그때 당시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재명과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 분신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 JMS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신도들과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이재명한테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만배랑 정진상에 대해서도 김용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의형제다라고 믿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오락가락했겠죠.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진실을 얘기해야 될까? 혹시 나중에 가서 정진상과 김용 이 내가 의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러프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재판이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증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맹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명 그렇게 좀 심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번복이 있었다라고 한들 지금 이 순간에 재판에서 위증 선서까지 한 상태에서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믿고도 남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할 것 같으면은 다 거짓말이 아니냐. 이거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내가 검사들과 말을 맞췄다면 조서에 빈틈이 없지 않겠느냐. 변호사에게 내가 묻겠다. 3주 전, 4주 전 주말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이 나냐. 이렇게 또 유동규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